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가 장세가 밀리는 게 좀 있습니다.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한순간 다 같이 폭락이 왔는데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해서 그린란드 관련 갈등 리스크. 특히 덴마크가 미 국채 1억 달러 전량 매각을 결정해서 미국채 금리가 폭락하고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셀 아메리카 장세로 자금이 빠진 겁니다. 이게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의 공동 대응이 예측되면서 증시 불안정에 빠진 게 원인이고요. 자, 이 부분은 개인들의 영향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외인이나 기관이나 뭐 세력 같은 투자 집합체들의 몸살이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세가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의 로열티가 알고 봤더니 2%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은 4에서 5% 정도였거든요. 근데 까고 봤더니 2%다. 절반 이하 수준이라서 급락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아쉬운 건 맞습니다. 당연히 아쉬운 부분은 맞으나 키트루다 매출 규모는 연 30조 이상으로 2%라고 하더라도 이제 연 수천억의 로열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구조예요. 알테오제는 생산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판매 비용도 없고, 그리고 임상이나 뭐 마케팅의 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기술 제공의 대가로 로열티를 가져오는 구조죠. 그래서 2%라고 하더라도 마진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여러분한테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머크와의 계약에 있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머크 키트로다. 이게 세계 최대 항암제다. 항암제라는 것. 그리고 이제 SC 전환 성공인 것. 자, 요것의 의미는 다른 빅파마들과의 협상이죠, 협상. 유일한 경쟁 업체 할로자임과 비교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이미 머크가 썼다는 최고의 증명은 다른 빅파마들과 협상할 때 또는 기존의 할로자임과 계약되어 있는 기업들과의 추가 계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라고 하더라도 로열티가 2%라고 하더라도 메리트 없는 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캐시플로우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GSK 4,200억 계약. 자, 규모가 작아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기대감을 심어주는 언급을 했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이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이게 조 단위일 거라고 예측이 당연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계약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실망감에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모가 적다고 해서 메리트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건 요 숫자보다는 이 GSK라는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GSK의 자회사에 비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비브라는 기업이 할로자임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젠퍼리. 요거 SC 제형 개발을 위해서 할로자임과 계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을 선택한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SC 제형 시장 업계 1위였던 할로자임의 파트너사들이 자사의 수익 보호를 위해서 특허가 확실한 알테오젠으로 파트너를 교체하기 시작한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4,200억 계약. 4,200억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GSK 계약.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하락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계약 파기라던가 임상 실패라던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건데 기대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약간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금반지였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급락할
21까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 뭐 22%까지. 그래서 요 하락분을 단기간 내에 바로 찾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채워넣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 1분봉으로 봤을 때 지지가 수렴되는 자리가 38만 5천 원, 그리고 저항이 수렴되는 자리가 39만 4,500원. 자, 그래서 요 자리까지는 다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겠죠. 그럼 저항 맞을 때 거래 동반해서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량을 소화해야 된다면 저 맞고 내려왔을 때 이런 윗꼬리에 달린 캔들이 나올 테고, 돌파하면 이 자리는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항이 수렴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거래가 많이 동반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물량 소화의 흔적을 찾아야죠. 그 흔적을 찾아야 돌파할지 아니면 맞고 내려갈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돌파할 흔적이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마이너스 22%는 박앤세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마이너스 22%가 추가됐다고, 더해졌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요걸 찾아야 됩니다. 요게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현재 여기에 매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쌓고 그 위에 주가가 안착을 해 있고요. 단기간, 뭐 그렇게 단기간도 아닙니다. 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매물이 포진한 자리를 지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지지받고 이제 과거의 물량들을 소화하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알테오제는 기존에 뭐 승승장구하던 흐름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들이 꽤나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특정 구간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이 자리로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자리에도 이제 저항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강력한 저항은 요 자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내에서 움직이면서 박스권 상단 매물을 돌파할 것이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는 요 하단에 매물대가 지지를 해주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흔적을 명확히 포착하고 지표들을 수집해서 근거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반복하면 하락한 부정적인 단기 관점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는 크게 이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하고 있잖아요. 26년 1분기 내에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로 옮길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편이고요.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패시브 자금,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매수세. 요게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그 전에 먼저 실행이 되는 게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펀드는 알테오젠을 지수에 빠지는 시점에 맞춰서 의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얘네는 코스닥 150에서 빠지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코스피 200 실제 편입 전까지 패시브 자금 유입에 공백 기간이 생겨버립니다. 코스피 200 여기 들어가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여기서 빠져나올 때 의무 매도, 그리고 요 사이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이것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얘로 인해서 이 하방 압력을 메꿔야 되는데 이 공백 기간에는 메꿀 수 있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좀 주가가 주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요런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런 게 만약에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럼 미리부터 빼는 거죠. 이거 리스크 피해 가려고. 그래서 지금의 알테오제는 옛날처럼 가만히 있어서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이 추진되면 요 호재가 기대감을 불러오죠. 예정되어 있으니까. 의무 매수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겠지만 또 이걸 기대하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더해져서 이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요걸 생각할 때가 아니죠.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죠. 이걸 달리 보면 이때는 싸게 살 수 있다. 세일이다. 이때 비싸게 팔 수 있다. 근데 가만히 무대응으로 있겠다는 것은 기회 날려버리겠다 이 말이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저는 급락이 지금 달갑지는 않지만요. 지금의 하락이 달리 보면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대응을 하겠다. 저점의 근거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리고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비중을 축소하겠다. 매도 압력이 존재하는 코스닥 150 이탈 리스크를 피해가고 공백 기간 동안 저점을 확인해 메리트가 있는 시점에 분할 매도로 리스크는 최소화하겠다. 라는 분들이라면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근거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제는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서 과거의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힌트가 많아진 거죠. 힌트가. 이게 신고가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권이고 과거의 데이터가 비어 있기 때문에 힌트가 없습니다. 기존의 알테오젠이 좀 그래 왔죠. 근데 알테오젠은 이제 힌트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응하기 쉬워진 거죠. 차트에서 근거를 찾는 투자자들은 비슷한 투자 심리를 보입니다. 의미가 큰 자리. 저항과 지지에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짓습니다. 자, 한두 명이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지만 많은 투자자가 해답지로 보고 있는 것이 차트라면 높은 확률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의미가 큰 자리들 그리고 어떤 자리가 왜 의미가 크다고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매수 타점과 분할 매도 타점 어느 자리가 유효한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매매 자체는 투자자 본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나고 나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맞아 떨어졌는지 리스크를 피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결말이 끝내 나왔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댓글로도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입장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대신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신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답신 받으실 전화번호 뭐 예를 들어서 1234-3333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자책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바일로도 확인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제시하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